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도 또 친한 또 친구 집사님 네 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친척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만났는데 남남으로 만났는데 너무 모든 게 서로에게 유익하고 너무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하고는 정말 평생 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 정말, 혹은 정말 길게 가겠구나. 이런 만남이 아니면 관계가 길게 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도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 중에 한 가정이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하고 굉장히 말도 잘 통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원인이니까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지 말고 애를 공부를 잘하게 키우는 방법 좀 말 좀 해줘봐. 어떻게 애를 키워야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저는 그 집사님한테 아, 조언 하나를 정말 해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이제 애 키우는 입장이지만 요즘에 정말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커다란 무슨 노하우를 배우고 어디 가서 뭐 오은영 선생님에게, 박사님에게 많은 돈을 주고 뭐 배우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어 보통 이상은 반드시 간다. 이대로 하면 아이가 보통 이상은 반드시 갈 뿐만 아니라 아주 안 돼도 보통 이상이지, 웬만하면 상위권으로 간다. 웬만하면 동네에서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핸드폰을 안 사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한 언제까지? 한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사주면 된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은 정말 태어남과 동시에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요즘 애들 중에 상상을 못하는 애들이 있대요. 상상을 할 줄 모르는 애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뭔가를 틀어주고 그거를 보고 있으면 내 뇌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 내 눈으로 자극이 들어오고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냥 내 영혼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내 뇌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눈이 즐거운 거야. 눈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 뇌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식으로 가서 나중에는 이 전두엽이 진짜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 전두엽이. 그래서 나중이 되면 상상을 할 줄도 모르고 생각을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아이가 되는 거죠. 정말 예전에 식당에 갔는데 어떤 광경을 봤냐면, 식당이 아니라 카페였을 거예요. 어떤 광경을 봤냐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는 커다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그 젊은 엄마들 아이들 셋인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아이들 앞에다가 핸드폰을 세팅을 해 두는 거야. 이거 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정말 조용하게 이렇게 있고, 엄마들은 커피 마시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고 있고, 이렇게. 와,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와, 정말 씁쓸한, 숨이 막히면서 애들이 불쌍하면서 뭐 이런 느낌? 차라리 놀이방이 있는 그런 음식점에 가서 애들은 뛰어놀게 만들고, 자기들은 수다를 떨던가. 그냥
그런 놀이방이 있는 그런 키즈 카페 이런 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카페에 들어와서 거기서 또 애들이 또 뭐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벌써 들어오자마자 애들 앞에 핸드폰을 딱 세팅을 해 두면서 뭐 뽀로로 뭐 이런 거를 세팅을 딱 해 두면서 두고 가니까 애들이 대여섯 살 먹은 애들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집중을 하고 엄마들끼리는 그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와, 정말 안타까움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정말 그 핸드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 뭐 이런.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핸드폰 영상과 함께 살아가고 책을 읽지 않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요, 나중에는 정말 상상을 할 줄도 모르고 전두엽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독서 뭐 이런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아침서부터 밤까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낸다면, 근데 그런 식으로 보냈을 것 같은 애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어떤 때 알 수가 있냐면,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왔는데 눈이 약간 풀려 있고 흐리멍텅해 보이는, 그러면서 월요일에는 그런 애들을 공부시키기가 더더욱 힘들죠. 왜냐면 이게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 이게 그러다가 한 수요일 목요일 가면 이게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괜찮아지는데, 확실히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런 애들은 차라리 월요일에 오면 활기가 넘치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이제 월요일을 맞이한 애들은 정말 이 느낌이 온다니까요, 진짜. 이게 아무리 해도 안 외워지고 머리가 흐리멍텅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정말 주말에 얘가 핸드폰만 봤구나 뭐 이런 느낌을 확 받는 이런 애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고, 예전에는 그런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 애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핸드폰만 안 보여줘도, 근데 중요한 건 이 핸드폰을 안 보여주면 그 사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은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고 그 저녁 시간에 엄마 아빠가 애들과 함께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줄 수밖에. 그래서 애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부모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애들은 당연히 옆에 와서 끼적끼적 하면서 뭐 책을 읽거나 뭐 하거나. 그러니까는 뭐 글씨를 다 떼야만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한 4, 5살짜리 요런 애들 보면요, 책 읽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자기 혼자 스토리를 막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토리를 막 만들어서 막 쭝얼쭝얼 거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책 읽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정말 저녁 시간을 거실에서 부모님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면서 한 2-3시간 정도라도 그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면서 부모와 함께 그 보낸다면 정말 그 아이의 뭐 공부 습관은 완전히 키워지는 거죠. 그대로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거울이라니까요. 자식은 부모님의 거울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밤 10시가 되도록 안 와, 그때까지, 아니면 뭐 엄마는 뭐 있고 아빠는 밤 10시가 되도록 안 와, 근데 엄마는 뭐 애들의 그런 교육과는 관계없이 자기 혼자 막 TV를 보고 뭐 낄낄거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보고는 유튜브를 보고 아주 낄낄거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완전 삼매경에 빠지는 거지. 그 유튜브 삼매경에.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뭐 공부 안 하냐, 뭐 숙제 안 하냐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애들을 그냥 방치해. 그러면 그 애들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뭘 할까요? 엄마도 눈이 빠지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자식도 눈이 빠지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의 뭐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퇴보되지 않을까요? 이 독서가 정말, 나는 영어 선생이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독서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요즘 혹시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그 수학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신 적이 있나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려면 7, 8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예전에는 몇 더하기 몇 곱하기 몇 뭐 이런 식으로 계산법만 나가는 그런 수업이었다면, 그런 수업이었다면, 요즘에는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한 7, 8줄의 한글을 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읽는 습관이 안 된 그런 아이들은 이걸 읽기도 전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끝까지 읽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통 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숫자적인 것만 끄집어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뭐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 더하라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도와주면 이제 걔는 그 많은 그 한글 중에서 숫자적인 것만 이렇게 취해가지고, 눈치 빠른 애들은 그런 것만 막 더하고 뭐 빼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뭐 이렇게 뭐 답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더 확장 되어 간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건 뭐 말할 필요조차도 없죠. 그러니까 이 독서의 중요성, 이 독서를 못하면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합니다. 그 고등 독해를 할 수 있는,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고,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어디에, 야, 이 문장의 요점이 뭐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뭐 기교를 부려서 알 수도 없고, 노하우를 뭐 알아서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독서를 많이 한 애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깨우치는, 예, 요런 거거든요. 근데 독서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거를 깨우치기를 바란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정말 독서에 있고, 그 독서를 벌써 글로 읽는다는 것은 만약에 자기가 뭐 한글을 다 완벽하게 못 깨우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할 때, 영단어를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앞뒤 문장으로 유추를 하잖아요. 그렇게 풀듯이 한글을 뜨문뜨문 읽는 그런 아이들이 독서를 하면요, 이게 앞뒤 이거 단어를 맞춰서 나름대로 열심히 읽으려는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정말 그런 것도 생기는 거야. 아, 이게 이 단어가 뭐구나. 뭐 이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문장으로 글로 되어 있는 거니까,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글로 되어 있는 거니까 벌써 상상력도 엄청 풍부해지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보면 뭐든지 공부를 할 때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다 그냥 책 읽고 깨우쳐서 그냥 공부한 세대잖아요. 책 읽고 그냥 깨우쳐서 공부한 세대라고요. 예. 옛날에 라디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디오가 뭐 TV보다 더 재밌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상상력이 되니까 정말. 그래서 예전에 막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고 막 그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 애들은 상상력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보여주니까, 유튜브로 그냥 다 보여주니까 뭐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 글을 못 읽어도, 예전에는 책을 읽어야 뭔가 정보를 얻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뭐 책을 읽지 않아도 다 브리핑을 해주고 이러니까, 뭐 글 자체를 읽을 필요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글을 잘 못 읽고 느리게 읽고, 글이 한 서너 줄 이상 가면 글을 읽는 거로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학년 애들을 가르쳐 보면요, 6학년에서 중학교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 어떻게 6학년까지는 뭐 학교 시험도 쉽고, 뭐 영어 같은 경우 뭐 단어만 열심히 외워가도 뭐 100점 맞고 뭐 이런 거니까 그냥 외우는 건 어느 정도 해. 근데 이걸 갖다가 응용을 하고 뭐 이런 걸 응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선생이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고 자기가 그 글을 읽고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구에 이렇게 지구 밖으로 나가려면 대기권이라는 거 있잖아. 대기권. 이 대기권을 뚫어야 우주로 가서 우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대기권을 뚫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못 뚫고 그냥 못 뚫으면 이제 우주를 못 가는 거지. 근데 그게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공부 머리에도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이게 초등 교육은 얘가 어떻게 뭐 학교 시험도 쉽고 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거 티 안 나고 그냥 갔겠지만, 이 중등 교육은 얘는 중등 교육은 이거 진짜 힘들겠다. 읽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애들이 예전에는 그런 애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핸드폰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핸드폰만은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지 말자. 중학교 가기 전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를 좀 많이 시켜야겠다. 독서를 많이 시켜야겠다. 그럼 집중력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또 세 번째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엄마들이 다 말하잖아요. 너보다 더 나은 친구를 뭐 사귀어라. 그러면 걔보다 못한 친구는 뭐 친구가 없는 거야?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게, 웬 못된 것만 이렇게 배워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웬 못된 짓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휩쓸려 놀면 물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행동이 올바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친구를 집에다가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아세요? 혼자는 공부 안 하는데 친구하고 같이 하면 같이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똑똑한 엄마들은 내 자식에게 득이 되는 친구에게 정말 잘합니다. 자주 놀러 오라고 그러고 자주 집에 초대를 하고 자주 놀러 오라고 하고, 놀러 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엄마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엄마보다 더 훌륭한 그런 엄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왔는데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친구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애야. 그러면 내 자식도 혼자서는 공부를 안 하지만 친구와 같이 있으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아니면 뭐 그 아이는 공부스러운 그런 놀이를 좋아해. 그러니까 아주 저학년으로 치면 뭐 숨그림 찾기라든가 뭐 낱말 이어 붙이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부스러운, 아니면 뭐 어려운 퍼즐 맞추기라든가 이런 머리를 쓰는 이런 공부스러운 그런 놀이를 하기를 좋아해. 그러면 그런 친구가 만약에 있으면 정말 그런 친구 자주 불러서 자주 먹이고 자기 자식하고 잘 어울리게 해야죠. 엄마 혼자서 자식을 그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똑똑한 엄마들은 그런 엄마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왕재 교수님, 서울대 그 비타민 뭐 박사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엄청나게 그렇게 집이 어렵고 뭐 어렵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서울대를
서울대를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 집에서 그냥 살게 하고 그렇게 도시락도 맛있게 만들어주고 그냥 본인 집에서 살게 하면서 본인 자식들의 형 노릇만 해줘라 이러는 엄마가 있었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 그럼 얘가 그 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왕재 교수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 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었대요. 그 집에 과외 선생은 또 따로 있었고 자기는 그냥 그 집에서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서울대를 다니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밥만 먹으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시간에 아이들도 같이 형을 많이 따라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공부를 하는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는 애들을 가르쳐주고 뭐 이것도 아니고 과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를 다녔으니까 엄청 공부도 많이 해야 됐겠죠. 그러니까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동생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잘하고 성실한 그런 아이를 보면 정말 투자하듯이 왜 내 자식에게 득이 되는 그런 아이니까 자주 집으로 초대도 하고 같이 어울리게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 혼자씩 있으면 공부를 오래 못해요. 오래를 못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서 어제는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틀린 그림 찾기를 그 친구가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집에서는 혼자 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집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가져왔는데 우리 딸하고 그 집 딸하고 이걸 딱 보더니 눈에서 광채가 나면서 1시간 내내 그렇게 숨은 그림을 둘이 쫙 달라붙어서 그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도 흡족해하고 나도 좋아하면서 얘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몰입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딸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몰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기뻤어요. 왜냐면 우리 딸도 마찬가지거든. 혼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얘가 안 하는데 확실히 그래가지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요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사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진짜 못돼도 중간 이상은 하지만 이건 진짜 안 된 케이스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공부 잘하는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 소리는 듣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3가지 독서 그러니까는 책을 읽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만들어서 그거를 어렸을 때 꾸준히 한다. 2번째, 핸드폰을 절대 보지 않게 한다. 절대 핸드폰은 사주지도 않고 절대 보지 않게 한다. 그다음에 3번째, 혹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똑똑한 친구가 집에 있다면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만나게 해주면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결국은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는 아이가 된다. 이게 제가 어제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깨달은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